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탄핵 정국 때 있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꼭 아셔야만 하는 그런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제가 탄핵의 진실을 방송한 지가 벌써 9개월 정도가 다 돼가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기원하면서 그 진실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면 현재는 사면 복권이 되셨고요. 곧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대국민을 상대로 탄핵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고자 함을 또 한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명예회복 플러스 국가와 국민을 위함임을 밝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탄핵이 촉발되었던 이 문제의 JTBC 태블릿 PC와 이와 관련해서 JTBC 방송사의 실질적인 사주이자 중앙일보의 주인인 홍석현이 본인의 야욕으로 인해서 국가와 국민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에 빠졌으며 또 탄핵 전국 당시에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홍석현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구속을 시키면서 본인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서 벌였던 어마어마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홍석현 본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보려는 멍멍이 수작을 부렸던 정황들을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또한 탄핵이 촉발되었던 이 JTBC의 태블릿 PC는 자신이 작품이었다라는 아주 대담한 이 녹취록과 실제로 대통령이 되기 위한 단체를 설립을 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나서 무슨 짓거리를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사건의 2심 재판부는 태블릿 PC의 사용자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요. 그 이유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은 항소 이유에서 빼버렸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선 전담 변호사들은 방대한 기록에 지쳐서 거론할 틈이 없었습니다. 일반 변호사도 아니고 이 국선 변호사는 좀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태블릿 PC는 법정에서 잊힌 존재가 돼버린 듯 했지만 뜻밖에도 그 불씨를 다시 살려놓은 건 바로 JTBC였습니다. 이것도 무시기 소리입니까? 이것들이 이런 짓을 왜 했겠냐 이 말이에요. 태블릿 PC의 실사용자는 최소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JTBC의 날조 보도를 지적한 미디어워치 기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죠. 자, 이 과정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밝혀집니다. 중앙일보 회장인 홍석현이 중앙일보 임원들과 회의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태블릿 PC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손석희에게 주었다고 여러 차례 자랑을 했다. 이런 녹음 테이프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홍석현과 손석희의 위증교사가 없이는 기자들이 무슨 놈의 이런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했었는데 이거 보십시오. JTBC의 태블릿 PC 날조 보도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켰고요. 홍석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대권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홍석현이 자기 측근들에게 태블릿 PC는 내 작품이야 라고 여러 차례 자랑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행태일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홍석현은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1월 13일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팅하겠다면서 내나 세팅을 해.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끊겨서. 그냥 이 머릿속에서 이런 말을 안 하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이 홍석현이가 이 나라를 새롭게 세팅하겠다면서 리셋 코리아라는 단체까지 설립을 했고요. 이 리셋 코리아 설립 후인 1월 24일 홍석현은 대범하게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미국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를 방문했습니다. 이자가 혼자 갔겠습니까? 또 옆에 떨거지들 데리고 갔겠지? 포항제철 설립자인 박태준 회장의 사위인 윤영각 삼정 KPMG 회장과 이방석 목사 등이 함께 동행을 했고요. 면담 일정은 사전에 조율이 됐었지만 그날 뉴욕에 기습적인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비행기 운항이 중단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과 홍석현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홍석현이
트럼프를 만났다면 대권을 노리고 있던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홍석현의 정치적 위상과 국민적인 인기는 급상승했을 겁니다. 이놈이 이런 걸 노린 거 아니겠어요? 그나마 천만다행이죠. 지금 수준의 국민들이라면 충분히 홍석현 만세를 부르면서 광화문을 그냥 가득 메웠을 거예요. 이놈의 역적 홍석현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트럼프와의 2차 면담을 시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기업이 미국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선물을 들고 간 겁니다. 선물이 뇌물이지. 그러나 다행히 트럼프 측에서 응하지 않아서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이런 놈이에요, 홍석현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홍석현이 이 언론사를 악용해서 삼성을 포함한 이 국내 기업들을 겁박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서 미국에 투자하게 만들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아주 질이 매우 나쁜 인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국내 일자리도 없으면서 그리고 지가 무엇이 간대 지 돈도 아니고 기업들의 돈을 뜯어다가 미국에게 일자리를 3만 개를 만들어주겠다라고 멍멍이 짓거리를 합니까? 정말 꼴 같지 않아서 진짜 말도 하기 싫지 않지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발표하자 홍석현은 그로부터 8일 후인 2017년 3월 18일 중앙일보와 JTBC 회장을 사퇴해버리고 대국민에게 보탬이 되겠다면서 대통령의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게 됩니다. 아주 주접을 떨어요. 무슨 놈의 보탬이 되니. 니는 눈이 없니 귀가 없니 이놈의 나라 꼬라지 정상적인 국가니. 아무튼 홍석현 이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야망을 키워온 자로서요. 김종인 영감하고 내각제를 매우 선호하는 인간으로서 싱크로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동급 인물 중에 한 말입니다. 홍석현 이자는 서울 경기고 학생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때 주미대사를 맡았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유엔 사무총장을 노렸지만 역시나 주미대사를 오래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적인 기반이 매우 약했고 대중적인 인기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선을 통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제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홍석현은 본인이 감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짓거리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재임 중인 멀쩡한 대통령을 중간에 탄핵을 시켜서 지금처럼 우왕좌왕하는 이 수많은 대선 후보들, 예비 후보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틈을 이용해서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매우 신속하게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승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 혼자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이에나처럼 낼름 인터셉터한 인간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나 이 말도 하기 싫은데 이 문재인이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놈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문재인을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뭐 뒤에 양정철이나 이호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매우 악지대 야비한 스킬까지 겸비한 천인공노한 인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초반에는 이 문재인과 내각제 동지로서 함께하는 듯 보이더만 요즘에는 윤석열을 맹공격하는 희한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도 홍석현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JTBC. 제가 몇 차례 탄핵의 진실을 통해서 태블릿 PC의 진실을 말씀을 드렸지만 애초부터 이것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태블릿 PC를 활용해가지고 날조 보도로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은 점, 전 국민을 속인 점, 국정농단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최소원이 태블릿 PC를 이용해 드레스된 연설문을 고쳤느니 하도 문서 수정 작업을 해서 화면이 너덜너덜해졌다느니 이딴 방송을 한 이 심수미와 손석희의 아가리를 이용해서 전 국민을 속였지만요. 알고 보니 그 문제의 태블릿 PC에는 애초부터 문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없었고 인위적으로 또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문서 수정을 한 흔적도 없었다라는 국가수의 포렌식 결과도 나온 상태입니다. 왜? 국가수도 또 무슨 조작이냐? 결국 검찰은요. 대통령과 최소원을 구속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문제의 태블릿 PC의 소유자도 실사용자도 최소원이 아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해놓고 홍석현은 자신이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태블릿 PC 날조 보도를 본인의 작품이라고 나불나불 댔다라는 거예요. 다 떠나서 일단 언론사라면
국민에게 팩트만 전달하면 본연의 임무는 다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석현 같은 경우는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자신의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매우 더러운 짓거리를 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 문재인의 놀잇감인 이재명과 윤석열, 특히 지지율을 보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이 꼬랑지를 내렸다가 또 싹 또 기어 나오시고 있는데 참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현재 이런 세력들을 포함한 음해 공작 세력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 입을 가리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앉아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퇴원설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왈가왈부하고 앉아있지만 그거 다 누구 아가리에서 나온 겁니까? 유영아 아가리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주치 입에서 나온 겁니까? 정상적이라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 보십시오. 대통령 주치의가 나와가지고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호전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탄핵 정국 때 누가 이 언론사들 탄핵의 주범들 아니랄까봐 이 유영아의 아가리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인용해갖고 전 국민에게 그냥 남발을 하고 앉아있어요. 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제 모습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실제 육성도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떠도는 찌라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탄핵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사 말을 다 믿어야 돼요? 언론사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 국가와 국민이 이 지경이 됐는데 또 속아요? 정말 멍청한 짓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이 떠도는 찌라시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애국 보수 시민들은 현혹되지 마시고 보수의 프라이드를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너무나 긴 어둠의 시간이었죠. 곧 진실이 밝혀지면 거짓과 조작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악의 세력들의 이 오기와 탐욕은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요,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각오만 있다면 언젠가는 맑고 밝은 해가 하늘 높이 떠오를 것이고요, 맑고 깨끗한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애비로서 꼭 그런 세상을 저만 누리고 가기보다는, 자유를 누렸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내 자식에게 이 자유를 물려주고 갈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거짓없는 진실된 애국 방송만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